세계인들에게 할머니란 존재는 매우 특별한 존재죠. 어려서부터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 그리고 모든 애정을 쏟아내는데요. 특히나 우리들 할머니는 우리 손주들이 조금이라도 소화가 되고 있는 꼴을 보지 못하십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배고픈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면 할머니는 펄펄 뛰며 난리가 납니다. 시골에 할머니를 보러 며칠 동안 가 있는다면 그날부로 위는 혹사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유독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들의 배고픔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할머니들은 왜 이리 우리가 굶는 것에 민감하실까요? 할머니들이 우리들에게 식사와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로는 바로 그분들의 성장 배경을 헤아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성장해오던 당시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칡뿌리를 캐먹거나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였죠. 주위에서 아사로 죽는 친구들이 많았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약간의 치료만 한다면 금방 나을 수 있는 사소한 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네 할머니들은 PTSD처럼 뇌리 깊숙이 박혀진 하나의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절대로 내 자식, 손자들에게만큼은 굶게 하지 않겠다. 할머니들의 집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밥 먹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밥솥에 쌀을 얹히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볶기 시작합니다. 우리네 할머니들의 사랑은 혈연 관계인 손자, 손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조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인만의 후덕한 인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수잔 앵고로 원래 114kg의 초고도 비만의 여성이었지만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할머니의 따끔한 일침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2007년 미국 뉴저지, 그녀는 당시 버터크림빵 6봉지를 사려고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안에 있는 작은 빵집에 왔습니다. 빵집에서 갑자기 웬 오지랖 넓으신 한국인 할머니가 빵집 사장에게 이렇게 뚱뚱한 애한테 왜 이렇게 고칼로리인 빵을 주냐고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욕적인 말을 면전에서 들었기에 굉장히 모멸감이 들 법도 한데 수잔 앵고는 그 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 고향인 카메룬에 있는 할머니들이 손녀에게 애정어린 걱정을 한 것처럼 묘하게 편하고 친숙한 감정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그 한국인 할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자 그 한국인 할머니는 당연히 한식. 한식이 최고의 건강식이지. 라고 답하면서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한국인 할머니는 수잔 앵고와 매주 마트에서 만나 한식 재료를 골라주었는데요. 그들이 처음 조우했던 H마트는 북미 지역의 한인, 아시안 식자재 마트로 한아름 그룹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마침 H마트에는 한식에 필요한 식자재가 모두 구비되어 앵고는 할머니가 골라주신 식자재로 한국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미역국, 된장찌개 등 외국인이 먹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음식들이지만 그래도 한국인 할머니가 말씀해주신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서툴렀고 이것이 한국 음식인지 근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잡탕처럼 끔찍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할머니와 만나며 서서히 한국식으로 요리를 해보니 그제서야 한국 요리의 맛을 알게 되어 한식의 독특한 매력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유명한 한식은 우리 한국인들이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찌개류 등을 먹어서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식 기본 베이스 자체가 채소와 곡류라 외국인들은 먹으면 건강해지는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먹지 않는 콩나물, 미역, 각종 해산물들의 음식 신세계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맛의 지평을 열어주곤 합니다. 그녀는 한국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할머니의 한마디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한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한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한인 배우자 윤의 성을 따라 아프리카 윤이라는 이름으로 하와이에서 한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할머니들의 조건 없이 평등한 사랑은 비단 수잔 앵고만이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1992년 미국 LA 폭동 당시 LA 한인타운에 피해가 막심했다고 하는데요. 폭동이 일어난 지점 인근에는 많은 한인타운이 밀집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폭동의 영향에 노출되어 버린 것이죠. 흑인들로 인해 한인타운 내 많은 약탈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인이 일으킨 폭동 속에서도 흑인 스스로가 그렇게도 지키고자 했던 한국인 할머니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 홍종복 씨와 그 가게는 폭동 속에서도 흑인들이 직접 약탈과 폭행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평소에 할머니가 그들에게 행한 후원 인심 덕분이었습니다. 홍종복 할머니는 평소에도 친절함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인근 어느 흑인 소녀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기저귀와 우유를 사러 홍종복 할머니의 가게에 왔지만 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그때 홍종복 할머니는 가방에 물건들을 챙겨주고 귓속말로 돈은 다음에 주세요 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맥주캔을 훔쳐 달아나는 청년의 뒤에 대고 우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명언이 된 걱정 어린 한마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심해, 넘어질러. 이처럼 홍종복 할머니의 가게를 한 번이라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다 그녀를 마마라고 부르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LA 폭동 당시 경찰들이 한인타운 치안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을 당시에도 홍종복 할머니의 가게는 LA 한인 가게 중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밤낮을 교대로 그녀의 가게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LA 폭동으로 인하여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을 뛰어넘은 위대한 유대감을 한국인 할머니가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홍종복 할머니는 1992년 권총을 든 무장강도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흑인들과 지역 사회인자들은 모두들 슬퍼하며 홍종복 할머니의 부고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300명의 흑인과 히스패닉 조문객이 찾아왔고 지역 정치인과 언론사 취재진까지 몰리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홍종복 할머니의 가게 앞에는 추모의 꽃다발과 촛불, 성경책, 편지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은 남을 돕는 일을 맡은 천사였어요 등 생전 그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보다 위대한 분들이 있을까요?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장에 큰 축을 담당해왔고 나 자신의 힘듦보다 우리 자식 손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본인의 삶을 희생하셨죠. 그분들 덕에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금껏 할머니, 외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 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인데요. 가끔씩 주변에서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애정어린 불평을 할 때면 저도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제 할머니가 해준 식사를 먹고 손을 잡고 같이 나들이나 가고 싶었으면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이 땅의 할머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